지금부터 제16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대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휴가 중이고 외국을 많이 가셨어요. 지금 또 두 분 들어오십니다. 21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소속 의원님들도 많이 휴가도 가시고 외국도 가셔서 참석률이 조금 저조합니다만은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고 기재위 정무위에서 청문회 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일치 단결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는 항상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판이었고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는 감동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사실도 틀리고 박 대통령 자신이 하셔야 할 밀린 숙제는 계속 거부하면서도 더 이상 나를 비판하지 마라 하는 지시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본 경축사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파탄이 난 민생경제, 남북관계, 외교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진실하게 반성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마음을 먼저 고치셔야 할 분은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둑판과 바둑알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알파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제 남은 임기라도 성공시키려면 지금까지 당신께서 회피해오신 밀린 숙제, 첫째,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고 둘째, 사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셋째, 전면 개각 및 대탕평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8월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서별관회의 청문회 소위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그동안 선청문회 후 추경을 주장했지만 다른 당의 요구와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 여당이 양보할 차례입니다.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청문회를 정치 공방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히어링, 즉 묻고 듣는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혈세 낭비,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당도 이제 추경을 핑계로 생떼를 쓰지 말고 핵심 증인 채택에 꼭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어제 우상호 민정수석이 8.15 경축식에 대통령과 함께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함께 8.15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또 국민은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한없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강남 그 유명한 땅을 소유주 이상달 씨가 사망했고 관리인은 사유인 검사가 한다고 매매가 1,173억 원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이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된 가격은 153억이 더 많은 1,326원에 넥슨이 사갔습니다. 검사 관리만 하면 153억이 올라가는지, 이러한 것을 두고도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엄청난 누가 되고 검사 사이를 두어서 부동산을 관리하면은 153억이 올라가지 못하는 검사 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정의를 위해서도, 우병우 수석의 스스로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개각 이전에 우병우 수석은 사퇴하거나 또는 대통령께서 해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의 강령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복원시키겠다고 하셨고, 또 당대표에 출마한 세 분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야당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60년 전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 야당은 민주주의를, 관치경제에 맞서 서민경제를, 북진통일에 맞서 평화통일을 기치를 들고 창당을 했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 야당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들이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드 배치 반대 문제 역시 국회에서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정책위 의장님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먼저 어제 대통령께서 강복절 경축사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 조직에서 검찰직위를 이용해
100여 원이 넘는 거부를 축제했다가 현직 검사장으로 사상 처음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대통령 바로 밑에 청와대의 한 검사 출신 수석비서관도 축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은 아무 사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주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흑수저와 금수저가 나누어지고 대학 등록금 대출과 주택난, 일자리 절벽 앞에서 결혼조차 포기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은 청와대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탈법,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서 벌어진 낙하산 파티, 분식회계 성과금 파티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다시 한번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실과 같이 아파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부끄러운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고치려 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남탓만 하면서 희망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권력 주변, 검찰 주변, 기득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불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강력한 의지부터 말을 해야 합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안기면서 파티를 벌인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책임 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가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저절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기재위는 청문회를 위한 증인협상을 오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밝다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동안 조선업에만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많은 부실들이 축적되어 왔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 주변 사람들은 낙하산으로 내려와 파티를 즐긴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데요. 애초에 정부가 만들고자 했던 구조조정 자본확충펀드 한국은행 발권력 10조를 포함해 12조 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 12조 원이라고 한다면 신용보증기금 2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약 100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이 돈을 잘못된 구조조정 지원과 부실의 축적, 잘못된 정부의 감시 감독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이제 국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발권력이 아니라 이런 구제금융은 정부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져서 이번 추경이 편성되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는지를 올바르게 따져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만약에 여당에게 있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국회도 순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한 증인협상을 통해 국민들께서 왜 이토록 부실이 계속 축적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잘못했는지를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정책위장으로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혁 교문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의총원은 형태가 이렇게 자리가 틀려서 그 모두 발언을 안 하려고 뭐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신용현 의원님이 사회 보시면서 와서 모두 발언을 했으면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벌써 일주일 전이 됐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뭐 당내 행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문제점을 좀 의식을 가졌습니다만 좀 넘어갔는데 근데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지난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그 잘못했던 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신용평가사 말만 듣지 말고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외국의 한 국제 신용평가사 S&P입니다.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 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그랬고 또 지난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부단히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를 높이 치하를 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된 증거랍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97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당시 사상 최고인 AA-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IMF 사태를 맞았습니다.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도 파산 직전까지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도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겉보기 등급일 뿐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기준금리를 2년 동안 5번이나 낮추었지만 돌아온 것은 가계부채 200조의 증가와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뿐입니다. 작년도 4, 4분기가 0.7% 성장, 금년도 1, 4분기가 0.5% 성장, 또 현재 2, 4분기가 0.7%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9개월째 연속 감소 중입니다. 국제 수지가 흑자라지만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불황형 흑자일 뿐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3%로 6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거기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조선업 구조 조정 등 여러 불안 요인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재부에서는 그린북이라는 최근 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서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생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제 상황을 알려면 책상 앞에서 해외 신용평가사의 종이 쪽지만 보지 말고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더운 날 땡볕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팔이 날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우리 야당과 함께 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진정한 대책을 찾아 나서자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졌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대외 경제여건 탓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실한 처방만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에 이어서 어제 그 위안부 문제 등에 관련해서 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등 매우 우리 국민 감정과는 어긋나는 그런 경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데 왜 일본이 저러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전몰자 추도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전혀 언급치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 전범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파렴치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인데도 양국 정부는 이달 내로 화해와 치유재단 10억 원 출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이 오직 돈으로 자신의 과오를 지우겠다는 조폭식 행태에 우리 정부는 동조를 넘어서 외교적 성과라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출연이 마무리되고 소녀상 철거까지 이루어진다면 훗날 역사는 이를 을사조약 이후 가장 굴욕적인 병신조약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돈 몇 푼에 역사와 자존심을 파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대 사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됩니까? 허라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장병환 선장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산자위원장 장병환입니다. 어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참기운이 돕니다마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이 치솟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다거나 또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나 같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하던 산업자원부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새 대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바로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200만 가구들에게 금년 3개월만 한시적으로 월 6,000원의 할인을, 전기료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그냥 장기 과제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지난 2013년부터 국회에 와서 누진제 개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이렇게 헌시짝처럼 내팽개쳤던 정부가 과연 언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왜 국민들이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영혼 없는 공문의 자세이고 40년 전 산업 불모지인 대한민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민은 희생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었던 그 체제를 4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하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한 이후로 야당들이 동조를 하고 온 국민의 분노가 뒤끓으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한 이제 새누리당이 미봉책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또 언제나 이 국민들의 이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주무위원회인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차례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치고 지금 제1당, 2당의 원내 지도부들에게도 그리고 당 대표에게도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주 초에 개최하려던 산자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1, 2당 원내 지도부는 하루빨리 산자위에 이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시원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가 결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가 이 일을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당, 2당 지도부에게 국회 산자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이렇게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더 모두 발언 분 안 계시면 예 그럼 예.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를 자처하는 어버이 연합이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버이 연합은 아시는 것처럼 정경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세월호 유가족을 의미하고 야당 인사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관제 데모에 앞장서온 단체입니다. 자숙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어버이연합이 버젓이 다시 사무실을 내고 사드 찬성 집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은 어버이연합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모두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모 행정관이 관저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가 최근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을 뿐입니다. 면죄부 수사가 애견됩니다. 활동 자금을 지원한 정경련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을 재개하는 어버이연합의 사무실 비용, 활동 자금은 또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야 3당은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서 어버이연합의 실체,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관계, 정경련과 어버이연합의 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어버이연합을 사주하는 또 다른 국가기관이나 세력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버이연합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외부 불순 세력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의미했듯이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순수한 성주 군민들을 우롱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버이연합에게 자신의 포위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어버이연합 뒤에 숨어서 여론을 하려는 유혹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버이연합 하나 다루지 못하는 검찰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7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현신해 오신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과 일맥상통하고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와 박선수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모레는 18일 10시 오전에 국립현충원에서 공식 추도식이 열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뭐 다른 신청 없으시면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